Hello everyone.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힘을 찾아내고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 좀 약간 이상하죠? 책에도 있는데 지구를 약간 두모니까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지구 위에 책상이 놓여져 있는데 책상이 매우 크다. 책상이 이렇게 있고요. 책상 위에 책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물체가 다 다르죠. 다른 물체들이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각각 뭐가 달라요? 질량이 다르다. 지구의 질량, 책상의 질량, 책의 질량 각각 다르겠죠. 이 물체들 사이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 그림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힘을 찾아내 볼게요. 먼저 우리가 만일력 법칙을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물리 2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다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그려봤죠. 자, 이거는 지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태양을 나타낸다 해보자. 뉴턴은 지구와 태양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돼?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당기는 힘의 세계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하죠. 그 힘의 세계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 힘은 어떻게 돼? G, R 제곱을 스몰 m, 라지 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만일력 법칙이에요. 이 만일력 법칙은 이 숫자가 바로 이 상수, 만일력 상수라는 거고요. 이 R이 거리에 해당하는 이거고, M은 바로 이 질량을 뜻하게 되죠. 지구의 질량, M. 태양의 질량, 라지 M.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클수록 서로 강하게 잡아당긴다는 뜻이고,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반비례 비례. 커지면 커져. 커지면 작아져. 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힘을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질량은 라지 M, 책상 M 프라임, 최선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세 물체가 등장했는데, 이 만일력은 두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두 물체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지구가 보이지 얘들아? 이 지구가 이 책상 사이에 지금 서로 당기는 이 힘을 표시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지구가 책상을 당긴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당긴다고 할 때 힘을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자, 화살표 작용점 여기, 화살표 이쪽 이렇게 보통 표시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힘을 줘서 당기게 되면 이 작용점은 어디 있어야 돼? 힘을 받는 그 물체 안에 작용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거를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1번. 먼저 이 라지 M이 지구죠. 지구가 책상 M''을 당기는 힘. 요거를 우리는 F1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다 표시해보자는 거지. 보이지 않는 힘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표시해볼 거예요. 뉴턴이 그걸 잘해, 얘들아. 라지 M이 스몰M을 당겼어요. 그럼 힘을 얘가 받은 거야, 얘가 받은 거야? 혜정양? 누가 받았어요? 책상. 그래서 똑똑하네. 우리 혜정이는 아유 머리가 잘 돌아가네. 지금 지구가 책상을 당겼으니까 당기면 책상에 힘을 받는 거죠. 그치? 책상에다가 작용점을 표시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구는 당겼잖아. 여기서는 이쪽으로 당겼고요. 이거는 이렇게 당겼어요. 화살표는 아래쪽으로 그려야 될까요? 위쪽으로 그려야 될까요? 혜정양? 이게 당기는 쪽에 있지? 이쪽이 지구가 이쪽으로만 당겼어. 이쪽이겠죠. 지구가 당겨, 얘를 당긴대. 그럼 화살표는 이쪽 방향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F1이라고 써요. 이거는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중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오케이? 물론 이제 공식이 있는데 이건 공식을 안 하고 기호만 써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반작용을 표시해 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턴의 3법칙 배웠죠? 두 물체끼리 힘을 서로 주고받는 거. 자, 해정량 계속 등장하고 있네요. 해정이가 누구야 도대체? 이 힘에 대한 반작용, 이 힘에 대한 반작용은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다시, 지구가 태양을 당기면 태양도 지구를 당긴다. 이게 반작용이거든. 그러면 지구가 책상을 당기면 여기에 대한 반작용은 누구가? 빨리 대답해. 대답은 거부하지. M 프라임이 이 책상이지. 누구를? 지구를 당기는 힘. 이게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누가 받았어? 얘가 받았죠. 받은 힘이 지금 얘네들이 힘을 받는 애들이거든. 그럼 지구가 힘을 받았어. 그럼 이 작용점은 어디 있어야 돼? 지구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걸 누가 잡아당겼어? 책상이 위에서 잡아당겼지. 그럼 화살표는 위쪽을 향해야 되는 거죠. 얘부터. 이거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구는 아주 그냥 특이하게 이 책상만 당기고 있겠나? 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죠. 이 지구는 무사 평등하기 때문에 얘도 잡아당기고 있거든. 책을 또 잡아당겨요. 이걸 말로 쓴다면 라지 M을 그죠? 당기는 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때는 힘을 누가 받았냐면 책이 받았네. 작용점이 어디 있어야 돼? 해정량? 책이 있다고? 그래, 대답은 잘하고 있네요. 책에다가 지금 작용점을 표시해야 돼. 지구는 당기고 있잖아, 아래쪽으로. 화살표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F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반작용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이제는. 자, 힘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힘을 받고만 있겠냐? 아니죠. 얘를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힘을 누가 받았어야 되나? 책이 라지 M을 당기는 거. 요거를 지구가 힘을 받아겠죠. 물론 덩치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 아무리 작은 얘네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는 서로 같아요. 같은 크기의 힘으로 어떻게 돼? 서로 당기고 있다. 이것이 작은 반작용이죠. 여기까지 네 힘을 표시했는데 얘네들은 아까 얘기한 만율력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끼리는 만율력이 없으니까 있어요.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길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은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요. 여기다가 표시하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이 네 힘은 전부 다 라지엠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라지엠과 스몰엠이에요. 스몰엠과 라지엠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라지엠 때문에 이 힘들이 지금 매우 크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끼리는 너무 작으니까 스몰엠 넣으면 이 힘은 너무 작아요. 우리가 표시를 안 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가볼게요. 자, 이 지구가 이 책을 잡아당기니까 이 책은 지구 쪽으로 끌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여자를 손으로 잡고 가자 딱 하면 안 돼. 끌려가잖아, 그죠? 끌려가는데 얘는 지금 끌려가지 않고 있지.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을 받았다면서. 자,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죠? 중간에 책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상이 있어서 얘네들은 못 끌려가죠. 바로 이 책상을 지우개라고 하고 이 책을 이거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 책상을 선생님께 딱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바로 이 책상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못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확신하죠, 그죠? 이걸 빼면은 지금 뚝 떨어졌잖아, 그지? 힘을 받아서. 그 얘가 지금 비록 멈춰있긴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요? 이 책이 책상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힘이 드디어 우리가 찾아낸 힘이. 얘네들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 M이 M 프라임을 누른다. 누르는 힘.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게 돼요. F5라고 써보자. 힘은 얘가 받았겠다. 그죠? M 프라임. 자, 얘네들은 4번, 5번이니까 F5라고 써볼까요?
자, 이 힘도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서 다시 이 책상이 책을 이렇게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하겠죠. 자, 볼까요? 얘가 이제 눌렀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반작용을 일으키게 돼요. 이 책상은 책에 어떻게 반작용을 할까? 바로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뭔가 힘을 가할 건데 이 힘은 바로 책이 받고 있겠죠. 작용점이 여기. 위로 보내는 힘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지? 자, 얘를 위에서 눌렀으니까 누른다고 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애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누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적량? 뭐라고 하면 좋아? 정답을 얘기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어. 내가 귀가 살해져가지고 잘 안 들린다. 자, 얘네들은 얘가 얘를 바로 떠받친다고 표현해요. 과학자들은 떠받치는 힘. 이 떠받치는 힘을 다른 말로는 이걸 수직항력이라고도 부르죠. 수직항력. 자, 이것도 외워야 되고 7번 힘이 또 있어야 돼. 뭐가 있냐? 이 지구가 책상을 잡아당기니까 책상이 또 지구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못 가죠. 지구가 버텨서 그래. 그래서 책상은 이 지구를 누르게 돼요. F7. 그랬더니 지구도 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F8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F7은 M'이 라지 M을 누르는 힘 이렇게 표현하고요. F7. 자, 여기에 대한 반작용은 이거죠. 이거. 지구가 라지 M이 M'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8가지 힘을 모조리 표시해봤어요. 자, 아까 아무것도 없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저렇게나 많은 힘들이 저렇게 작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뉴턴은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힘을 표시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이게 왜 우리에게 도움을 줬을까요? 거대한 기계장치를 만들 때 그 기계 팔이 부러지지 않게 적당한 힘을 받도록 제작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안 부러지게 하려고 너무 두껍게 만들면 그 기계장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연료를 많이 쓰겠지. 안 부러지고 적당한 굵기로 힘을 견딜 수 있으려면 얼마만큼의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계산해야 되겠지. 그걸 뉴턴이 가능하게 한 거죠. 그것은 이제 뭘 가능하게 하냐면 아주 거대한 건축물을 제작할 때도 가능해요. 우리가 거대한 현수교를 만들 때 자동차가 수백 대가 지나가도 안 무너져야 되잖아. 그러면 자동차 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줄을 매달아야 되는데 줄의 두께는 얼마여야 되고 얼마만한 강도로 얘가 버텨야 되면 안 무너질까를 계산해야 돼. 그것은 뉴턴의 물리학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뉴턴의 업적은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을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방법, 즉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 이런 만일기라는 공식을 통해서 다루게 되었다는 거. 그것이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일으키는 바로 출발점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 표시를 하라고 나오진 않아요. 뭐가 나오냐? 여기. 자, 이 책상이 지금 정지되어 있고 이 책상도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얘네들 왜 정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힘에 뭐라고 했는데 해석량? 힘이 무슨 상태에 있다? 평형! 좋아요! 드디어 기억이 돌아오고 있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힘의 평형 상태라고 우리가 불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지금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정지되어 있잖아. 힘의 평형이잖아. 요 힘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누가 될까요? 바로 이 작용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지금 힘을 2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화살표가 없어도 그만이에요. 요거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려놓은 거고, 작용점이 진짜로 받은 힘이다. 그래서 이 물체가 받는 힘이 F3. 얘가 떠받치는 힘 F6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바로 평형 관계에 있다. 이렇게 불려주는 거고요. 또 이 책상을 보자. 이 책상은
힘을 몇 개를 받았냐면 3개를 받았죠. 하나, 둘, 셋. 오호. 그래서 이 3개가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그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F1, 그다음에 누르는 거 F5, 떠받치는 거 F8. 이 3개의 힘이 평형 관계에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것이 평형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2개 더한 것은 아래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써줘. 그럼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만이 얘네들은 평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얼마만한 힘으로 이 바닥이 버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뭐 다리를 놓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뉴턴의 물리학의 핵심인 거죠. 이거는 간단한 예를 든 거고요. 수많은 분야의 이 뉴턴의 탐구 방식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응용을 해서 지금의 21세기 과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 시대인데 로봇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힘을 많이 쓰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금속으로 만드는 얘네들은 너무 무거우면 배터리를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배터리를 너무 많이 쓰면 몇 시간 하다가 멈춰버리겠죠. 효율적인 장치를 움직이게 하려면 가벼워야 되고 배터리 운행이 크면 좋은데 이 배터리 기계 장치가 팔이 얼마나 굵게 만들어야 되는지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뉴턴의 이 방식으로 전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뉴턴의 물리학을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우고 있는 거죠.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그치? 우리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건축공학과 이 아이들은 이 물리학을 반드시 해야만 그 공부가 진행이 돼요. 나중에 이제 뭐 화학공학이나 컴퓨터공학 이런 애는 또 이 공부를 하는 필수 과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어떤 기계장치를 만들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나요? 이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을 해야지 자기 내패션으로 만들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안 무너져야 돼. 안 부셔져야 돼. 그리고 튼튼하게 작동돼야 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작동돼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것이 과연 작동되는지를 실험해 봐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프로그래머는 물리학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힘의 표시하는 것까지 공부해 봤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다시 한번 표시하는 연습을 해보고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의 평형까지 어떤 힘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복습을 해서 반드시 정리해 봐야 되겠다.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오늘은